예, 선거 기간 동안이라 제가 황교안 대표의 사무실에서 선거운동 하느냐고 나타나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을 어떤 방법이든지 구해야겠다 하는 생각에 밤잠을 못 자고 오늘도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국가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로 시간이 없어요. 나라가 일각에 달려있다. 김정은이가 죽었다고 하는 바람에 더 그렇습니다. 김정은이가 다리 수술하고 그 다음에 심장 수술하고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미국의 정보 채널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거 큰일 났다. 왜? 큰일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전쟁 때에 100만이 가까운 사람들이 중공군이 왔어. 그리고 남북이 갈라진 것이 중공군이 오기 때문에 그 갈라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만약 김정은이가 북한에서 사라질 경우에는 대혼란이 온다 이겁니다. 대혼란이 오면 남쪽에서 차지할 수 있겠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도 정부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하고 또 여러 정책 과정에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한 결과 이거는 우리가 유엔과 함께 결의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에치슨 라인이라고 1950년 2월 12일 날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때에 한국하고 대만하고 인도네시아하고 인도 이걸 싹 빼놓고 얘기해. 에치슨이. 그런 바람에 스탈린이 오해를 한 거야. 오판을 한 거지. 미국에서 대한민국을 돕지 않겠다. 그러니까 안 도우니까 여태다. 그래갖고 김일성이가 모태똥이의 얘기를 듣고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남침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에치슨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정리한 거예요. 에치슨은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여기서 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한국을 돕겠다고 하는 미국의 원조 법안이 있었습니다. 그 원조 법안이 통과가 돼야지만 한국의 기근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가 있어. 이것을 생각한 겁니다. 에치슨은. 한국을 돕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돕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에 필요한 원조가 필요하다 이거야. 트루만하고의 외교관계가 외교관계를 몽땅 에치슨에게 다 맡겨놓고요. 유럽에 있어서 이 마샬 플랜도 에치슨 그게 아닙니다. 아시아의 모든 국동 방위에 대한 것도 에치슨 게 아닙니다. 그리고 3대 4대의 대통령의 경제 고문을 했어요. 엄청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한민국을 버려 천만의 법이죠. 왜? 대한민국은 방공의 제1선에 서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에지스는 한국을 살려야 되겠다. 그것이 뭐냐면 원조 법안입니다. 원조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절대 경제적으로 혼란이 오고 경제적으로 기근이 오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래서 에지스는 그때의 감축 열기가 났던 겁니다. 미국에는 지금 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 갖고 그 많은 전쟁에 수여된 모든 것들을 이제는 예산이 고갈된 상태라 이 말이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질 않아요. 한국을 원조하겠다는 걸. 그래서 엑시 생각에 한국 원조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는 한국도 자신이 유엔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가 자유권을 행사를 해가지고 방어 역할을 하라. 방어선을 구축하라. 스스로 방어선을 쳐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에치슨 라인입니다. 이 에치슨 라인을 두고 남쪽에 무슨 제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그것이 6.25를 만들어내지 않았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뭐냐, 에치슨 라인은 한국을 살리는데 가장 커다란 역할을 했고, 그 에치슨 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은 한미 방위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에치슨 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무슨 6.25가 터졌다느니 근본적으로 미국의 조의를 알지 못하는 열등의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에치슨 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몰직학한 사이비학자들이 많이 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 에치슨 라인을 유엔 국동방위선으로 우리가 책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 것이라고 먼저 선언을 하지 않으면 그는 이제 다시는 우리는 한반도에서 분단국가에서 영원한 분단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유엔을 통하고 미국을 통하고 전 세계를 통해서 유엔과 함께 국동방위선을 1337km의 두만강서부터 압록강까지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남북과 이제는 통일된 국가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에치슨 라인 그것이 발전해갖고 오늘의 국동방위선은 두만강과 압록강을 전체 아우르는 1330km를 우리는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선언을 고하는 운동을 지금으로부터 세계 앞에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국동방위선언문이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여기 읽어보면은 유엔 헌장과 에치슨 라인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은 1948년 제3차 유엔 총회 결의에 의해 유엔이 승인한 유일한 합법정부다 이 말이죠. 유일한 합법정부인 오늘날 한반도 북한 지역에 주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사회, 보건복지 등 재반 분야에서 심각한 비상사태와
생존의 위협에서 보호, 구원하고자 하는 우리들이 1947년 제2차 유엔 총회 결의에 의해 조직된 유엔 한국위원단, 유엔 한국통일부위원회 부위원회 임무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거하여 한미 국동 방위 설정을 서해에서 압록강, 두만강 동해에 이르는 국경선 1337km를 확정함을 선언한다. 이게 없으면 절대 안 돼. 지금이 급표다 이 말이야. 내일 김정은이가 목숨을 잃어버리면 세계 앞에 우리가 빨리 이걸 선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득권 세력이 다 먹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에 뺏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정치, 소극적인 정치를 해갖고 안 된다. 황교안이 보고 내가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황교안이는 이게 그 전부 다 비판하다가, 비판이 무슨 비판이에요? 정치하는 사람이 남의 일을 비판하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어딨냐 말이에요. 비전이 없이 한 가지도 비전을 제시하라니까 제시를 하지 못해. 문재인 욕만 해갖고 뭘 할 거야. 문재인이보다 뛰어난 정책을 발표를 해야 된단 말이야. 문재인이가 하나를 얘기하면 우리는 두 가지 얘기하고, 문재인이가 두 가지 얘기하면 우리는 다섯 가지 얘기해서 세계 앞에 공공연히 우리 공약을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을 잘 살게 하고 복지국가를 만들 수가 있다. 유엔과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갈 줄 모르고 맨날 욕만 하면 무슨 뭐 이길 수가 있어요. 이제는 저 인터넷이 발전돼가지고 어느 애들도 정치를 아주 백지와 알게 백지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그렇게 무식한 국민이 아니에요. 1960년대 국민이 아니라 이 말이요. 엄청난 우리의 정치 수준이 국민이 높다는 얘기예요. 정치인보다. 그래도 불구하고 황교안이는 맨날 문재인만 욕하다가 끝장났어. 그걸 용납을 하지 않은 겁니다. 실패한 거 그건 야당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실천사항이 뭐라고 그랬냐. 유엔 결의안 195호 결의안을 준수한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방역 및 환자 치료를 위한 긴급 지원을 한다. 북한에. 북한 주민의 비상 구급을 위해 식량, 의료 및 생필품 긴급 지원한다. 북한 주민의 자유권을 보장한다. 거주, 이동, 언론, 출판, 결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렇게 우리가 선언적인 얘기를 하자 이 말입니다. 이거라도 선언적으로 우리가 미리 얘기하지 않으면 전 국민은 또다시 당합니다. 한 번 뭐 대통령한테 스탈린한테 당했으면 됐지 두 번, 세 번 당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는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